부여 백제문화단지는 국가 예산 8천억 원 넘게 들여서 조성된 곳인데요. 1993년 부여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삼국시대 백제왕궁과 사찰, 단청 등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해 아주 사실적으로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면 백제왕성인 사비궁과 대표적 사찰인 능사, 계층별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생활문화마을, 개국 초기 궁성인 위례성까지 한성, 공주, 부여, 백제왕성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개관한 백제역사문화관은 백제사 전문박물관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관을 비롯해 기획 전시실, 체험장 등 다양한 전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을 동반한 가족들은 매표소 앞에서 출발하는 사비로 열차를 타고 전문 해설과 함께 백제문화단지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부여는 1500년 전 백제의 세 번째 수도였습니다. 부여로 수도를 옮긴 왕은 백제 26대 성왕인데요. 성왕은 동성왕과 무령왕이 초기 웅진 백제의 정치적 불안정을 수습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왕권 강화 정책을 계승하여 제위 16년째 되던 해에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부여 나성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인데요. 나성은 방어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비성도 공산성과 마찬가지로 금강을 끼고 있습니다. 사비성 서쪽과 남쪽은 금강이 자연적인 방어시설로 가능했고 자연제방이 성벽의 역할을 대신했는데요. 동쪽은 산지 사이로 평지가 분포했기 때문에 인공적인 시설물로 나성을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백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처럼 토성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나성처럼 토성에 가깝지만 성벽의 외면에 석성처럼 돌을 쌓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여 부소산성 일대는 백제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수도였는데요. 부소산성을 당시엔 사비성 또는 소부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소산은 해발 106m 정도로 산세가 가파르지 않고 나즈막한 동산처럼 대부분 길이 평지라 어린아이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산은 당시 사비를 수호하는 성이었지만 왕족이 산책이나 사냥을 즐겼던 왕궁의 후원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소산 내에는 군창지, 낙화암, 백화정, 사자루, 삼충사, 서복사지, 영일루, 고란사 등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여러 유적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있다면 아마 낙화암일 것입니다. 백제 멸망의 슬픈 이야기가 담긴 주인공이죠. 낙화암은 백마강가에 있는 높이 40m의 절벽입니다. 나당 연합군이 일시에 수륙 양면으로 사비성을 쳐들어오자 3,000명의 궁녀들이 굴욕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이곳까지 도망쳐 왔는데요. 궁녀들은 적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치마를 뒤집어 쓰고 절벽으로 몸을 던져 백마강 깊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낙화암이란 이름은 몸을 던져 한 송이 꽃처럼 떨어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낙화암 정상에는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백제 여인들을 기리기 위한 정자인 백화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소산에는 삼천궁녀들을 위로하는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고란사라는 사찰입니다. 낙화암 옆 비탈진 길로 조금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데요. 낙화암에서 목숨을 바친 백제 여인들의 원혼을 달리기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부소산 아래에는 부여백제를 대표하는 사찰인 정림사가 있는데요. 백제가 웅진에서 부여로 수도를 옮길 때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정림사지는 원래 사비도성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660년 당나라 소방정에 의해 백제가 멸망할 당시 화재로 파손되었다가 고려 현종 때 중건되었습니다. 정림사지 절터 한가운데 자리한 5층 석탑은 장중하면서도 부드럽고
육중하면서도 단아한 백제의 세련된 멋을 느낄 수 있는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뒤편에 보이는 곳은 강당인데요. 강당 안쪽으로 들어서면 높이 5.6m의 거대한 본전불이 보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형체가 많이 훼손되어서 세부적인 양식이나 기법을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고려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는 여행할 곳이 아주 많은 곳인데요.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궁남지입니다. 궁남지는 우리나라 전통 인공연못으로 서동요로 유명한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백제 무왕의 사랑 이야기가 숨겨진 곳입니다. 서동요는 훗날 백제 무왕이 되는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를 사랑하게 되는데 서동요를 가르쳐 전국에 퍼지게 하여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왕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선화공주를 위해 지은 연못이 궁남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세계사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이런 선물을 해준 남자가 또 있을까요? 참고로 선화공주는 신라 선덕유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서동은 백제 의자왕의 아버지인 무왕입니다. 삼국사기는 궁남지에 대해 백제 무왕 35년 궁의 남쪽의 못을 파 20여리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채우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못 가운데에는 섬을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남지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관광지인데요. 7월에는 천만송이 연꽃들의 아름다운 향연인 서동연꽃 축제가, 10월에서 11월에는 다양한 작품으로 꾸며진 굿들의 국화 전시회가 열려 궁남지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백제는 서동요의 주인공인 무왕의 아들 의자왕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국립부여박물관에 가면 백제가 부여에 남긴 여러가지 유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로비에 들어서면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백제 왕궁에서 사용되었던 부여 석조입니다. 부여박물관의 여러 전시물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금동대학로일 겁니다. 백제 금동대학로는 유명세에 걸맞게 독립된 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전북 익산시에 분포하고 있는 백제 유적지구 8곳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 고대 왕국들 간의 상호 교류 흔적을 보여주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